안녕하세요. 인력관리 프로그램 드래곤 파워 라이트 사용자 교육 6편 청구서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구서는 로그인 하신 후에 상단 메뉴 7번째 항목인 청구서를 클릭해 주시면 청구서 항목으로 진입을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청구서를 생성하고 해당 청구서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해당 청구서에 들어가 있는 노무자들에 대한 회원증, 신분증을 인쇄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시작일부터 종료일을 나타내는 날짜 선택 화면이 있고요. 그 날짜 선택 화면 좌우에는 화살표가 하나씩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3월 달 거,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4월 달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한 달 단위씩 이전 달, 이전 달 이렇게 이동하면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버튼이고요. 날짜는 시작일에서 종료일을 나타내는 날짜, 우측편에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 생성된 청구서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을 위해서 샘플이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 한 달에 발생하는 청구서가 굉장히 많은 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원하는 현장에 대한 현장명을 검색하는 기능이 상단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 상단에 보시면 청구서 생성과 삭제 버튼이 있고요. 삭제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선택해 주시고 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청구서를 삭제할 수 있고요. 청구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셔서는 내가 원하는 기간과 현장에 대한 청구서를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그럼 청구서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서 생성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나타나 있는 화면에서 시작일부터 종료일을 나타내는 첫 번째 날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날짜 선택은 해당 현장마다 거래하실 때 현장에서 원하는 기간, 그러니까 기성 자료를 만드는 기간만큼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에 이번 달 처음일, 마지막일을 선택을 자동으로 하는데요. 이때에 다른 날짜의 선택이 필요하실 때에는 3월 15일에서 4월 14일까지 이런 식으로 변경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현장명을 입력해 주시면 일보에 기록되어 있는 현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3월 15일에서 4월 14일 사이에 해당 현장 리스트가 서울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현장 리스트가 모두 나타나고요. 이때 얘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한 선택 현장 청구서 생성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청구서가 이렇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서를 앞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거래처 이름, 현장 이름, 그리고 청구서의 시작일, 종료일, 그리고 청구서를 만든 날짜,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의 청구 금액, 그리고 청구서 다운로드 버튼, 명세서 다운로드 버튼이 있고요. 명세서는 다운로드 버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은 일반 서식 명세서로 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양식이고요. 뒤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은 명세서 서식에 갑근세, 주민세, 그리고 4대 보험료가 계산돼서 나타나는 서식입니다. 이 4대 보험료가 계산돼서 나타나는 서식은 정확한 세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각 사업자마다, 그리고 근무 기간마다, 그리고 현장마다 책정하는 요율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보면 노무자 신분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에서는 이 명세서, 한마디로 이 현장에 3월 15일에서 4월 14일 동안에 그 안에 근무했던 모든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자 신분증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 칸입니다. 지금은 최종 권한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증만 인쇄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종 권한 로그인을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민등록증과 회원증, 주민등록증 모두 포함한 자료를 인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보시면 다운로드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다운로드 코드는 이 청구서 명세서를 내가 이곳에서 직접 엑셀 다운로드 하지 않고 다운로드 코드를 현장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현장 담당자로 하여금 드래곤파워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가게 하는 그런 보안 코드입니다. 다운로드 코드의 사용 방법은 이제 청구서 명세서를 차례대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항목은 이렇게 청구서를 생성하였는데 해당 일자에 일보가 변경이 되면 청구서로 오셔서 업데이트 하시면 이 금액과 안의 내용이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기간의 청구서를 한번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청구서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현재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화면 하단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이 열리면서 나의 업체 정보, 그리고 거래처의 정보, 그리고 기간 동안에 해당 노무자들이 근무한 총 공수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는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이 내 업체 정보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직접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서 엑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도장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내 정보 수정에서 도장 이미지를 관리해서 등록해 넣어야 하는데요. 내 정보 수정은 오른쪽 우측 상단 메뉴바 우측에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내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내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해 주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내 정보 수정 화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부분, 이 도장 이미지라는 항목에서 도장 이미지를 스캔하셔서 그리고 해당 이미지의 여백을 지우셔서 GIF나 PNG 이미지 파일로 만드신 다음에 파일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이 파일 선택 옆에 파일명이 표시가 됩니다. 그때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도장 이미지가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청구서로 가서 청구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청구서 파일을 열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전에는 이 위치에 도장 이미지가 표시가 되지 않았었는데 내 정보관리에서 도장 이미지를 등록하고 청구서를 다시 다운로드 받아 보니까 이곳에 도장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명세서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명세서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앞서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 엑셀 파일을 클릭하시면 엑셀이 열리고요. 엑셀 파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모든 노무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표시해 줍니다. 해당 일자의 공수, 합계 공수, 단가, 그리고 지급금액, 그리고 지급금액 합계까지 모든 걸 표시해 주고요. 해당 기간의 노무자들의 정보가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되는데 이 교육 자료에서는 교육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노무자 정보를 저희가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세서에 표시가 안 됐을 뿐입니다. 사용자분들께서 노무자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모두 등록해 주셨으면 이 부분에 모두 표시가 됩니다. 이어서 세액이 계산된 포함된 명세서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 우측 것을 클릭해 주시고요. 밑에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까 전에 명세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공제 내역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 내역에 대한 요율은 각종 세무서나 사대보험관리공단에서 명시된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했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 현장마다 그리고 각 업체마다 계산되는 요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노무자 신분증 인쇄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청구서 항목에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3명의 노무자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노무자 신분증 출력 방식에는 선택이 3가지가 있습니다. 회원증만 출력하는 방법, 주민등록증만 출력하는 방법, 회원증과 주민등록증 모두 출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증을 선택해 주시고요. 한 명씩 인쇄할 건지 모두 인쇄할 건지 이 구분은 A4 용지 한 장에 한 명을 인쇄할 거냐, A4 용지 한 장에 가득 차도록 인쇄를 할 거냐라는 구분인데요. 한 명씩 인쇄부터 미리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회원증을 인쇄하는 부분입니다. 이름과 회원증만 한 장에 나타나고요. 앞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 이름과 회원증이 모두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를 하시게 되면 세 장에 따로 인쇄가 되겠죠. 모두 인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모두 인쇄로 바꿔주시고요. 출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한 장에 3명이 모두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인쇄의 경우에는 A4 용지에 한 장에 6명이 표시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 뒷면을 출력할 경우에는 3명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원증, 이제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주민등록증은 4가지의 선택 방식이 있습니다. 한 명씩 인쇄, 모두 인쇄는 앞에서 봤듯이 한 장에 1명, 그리고 모두 인쇄는 한 장에 6명을 출력하겠다는 방식이고요. 한 명씩 인쇄 앞, 뒤는 한 장에 한 명을 앞, 뒷면을 모두 인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미리 보기에 있는 것처럼 해당 회원의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이 모두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앞면, 뒷면을 표시해 주는데 교육과정에서는 신분증 뒷면 이미지를 업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 이미지라고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모두 인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인쇄의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3명을 나타내 줍니다. 한 페이지에 6장의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의 순으로 3명을 표시해 줍니다. 3명이 넘을 경우에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연속적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항목인 회원증 플러스 주민등록증 항목을 인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항목은 한 페이지에 한 명씩만 인쇄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됩니다. 출력 버튼을 눌러 미리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 페이지에 해당 회원의 회원증과 신분증 앞면, 뒷면 3장의 이미지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출력을 프린트로 하지 않고 파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인쇄 방식입니다. 출력 버튼을 눌러 미리 보기를 한번 보면, 앞서 우리가 미리 보기를 보면서 이쪽 화면 A4 용지 미리 보기 화면을 주로 봤는데요. 이 왼쪽 화면을 보게 되면 인쇄 버튼, 취소 버튼이 있고 그 밑에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프린터기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변경 버튼을 눌러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한 다음에 해당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해당 파일을 PDF로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된 파일을 이제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인쇄하기에서 PDF로 저장하고 얘가 종료가 되면 다음번에 인쇄할 때에도 대상이 PDF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프린터기로 꼭 프린트할 때는 대상을 다시 프린터기로 변경을 해 주시고 인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운로드 코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운로드 코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청구서와 명세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거래처에 인쇄하여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 해당 담당자가 다운로드 보안 코드를 가지고 드래곤 파워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해서 해당 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다운로드 코드는 보안을 위해서 해당 담당자만 알 수 있도록 전달을 해주시고요. 이 전달된 자료는 홈페이지, 드래곤 파워 홈페이지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드래곤 파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청구서 명세서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에 다운로드 코드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코드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운로드 코드를 현장 담당자가 받았다는 가정의 하에 이곳에 다운로드 코드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아래 부분에 청구서 다운로드, 명세서 다운로드 각각 아이콘 버튼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 받은 청구서 버튼을 열어보면 앞서 우리가 보았던 해당 청구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명세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보면 앞서 우리가 드래곤 파워 관리자 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똑같은 엑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직접 프린트를 하거나 메일, 팩스로 전달을 하지 않아도 다운로드 코드만 전달하시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만 안내해 주시면 순탄하게 담당자가 직접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업데이트는 일보를 기준으로 해당 기간 동안 작성된 해당 청구서에 내용이 수정됐을 때 일보 업데이트하는 방식인데요. 일보를 일단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간 안에 서울 현장에 대한 일보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일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현장 일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현장을 검색했더니 아까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3명의 일보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각각 3명의 단가가 변경되었다 라는 가정하에 일보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보가 수정이 됐고요. 청구서에서 보면 지금 토탈 금액이 48만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일보에서 보면 48만원으로 볼 수 있는데, 청구서에서 보면 이전에 생성했기 때문에 45만원의 청구 금액으로 청구서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데이트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리플래시 되면서 해당 청구서 현장, 서울 현장의 금액이 48만원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현장의 금액이 48만 원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구서를 생성하고 청구서와 명세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해당 청구서에 등록된 노무자들에 대한 신분증과 회원증을 인쇄하고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과 해당 청구서를 내가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해서 현장에 전달하지 않고 현장 담당자에게 다운로드 코드만 전달해서 다운로드 받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일보가 수정되었을 때 청구서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자면 일단 청구서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서를 삭제하고 해당 기간 4월 1일에서 30일까지 기간에 청구서를 생성할 때 지금 보시면 리스트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해당 리스트가 먼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리스트가 나타날 때에는 해당 기간 1일에서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보에 작성된 모든 현장을 추출해서 리스트를 나타내 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현장이 존재할 때에는 로딩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회 후에 리스트를 나타내 주는데 이 과정에서 현장명을 입력하지 않고 검색을 누르시면 해당 기간 동안에 모든 현장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이때 모두 선택해 주시고 청구서 생성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모든 현장 청구서가 해당 기간 동안에 모든 현장 청구서가 한 번에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청구서를 생성해서 운영하실 수 있다는 것을 팁으로 알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가 서비스 입금 내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입금 내역은 해당 청구서의 청구 금액이 내가 청구를 한 후에 입금받은 기록들을 남겨서 미수금과 입금 금액 그리고 입금받은 날짜를 관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구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